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스포츠앤플러스에서 같이 한 인연으로 노서진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스포츠앤플러스 그리고 키스톤 플레이를 통해서 야구에 입문하게 된 아나운서 노서진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스포츠앤플러스 2번 저랑 같이 했잖아요. 네. 그때 시청자분들 반응은 좋은 편이었어요. 그 정도는. 원래 그 악플도 많은데 그 정도면 좋은 편이었고 네. 여기서도 시청자 반응 좋으면은 계속 모실까 하거든요. 뭐 반응 안 좋으면 오늘이 끝이고. 반응이 좋도록. 네. 스포츠앤플러스에서 같이 하면서 제가 적극적인 모습에 반했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네. 스포츠앤플러스는 단신이나 이게 댓글 읽어주는 수준인데 여기서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네. 해야지 실력이 늘지 않을까. 스포츠앤플러스를 통해서 좀 그래도 야구 알못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야알못이 조금은 알게 된 만큼 이번 키스톤 플레이에서는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알못이면 좋아하는 팀도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네. 1학년 때 네. 그 야구 직관 동아리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친구 권유로. 그런 동아리도 있어요? 네네, 직관하러 간 동아리인데 어. 그때 팀을 정했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네. 팬은 아니었지만 네. 그때 잠시 키운 팬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중간 점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스토브리그가 뭔지는 아시나요? 뭔지 알죠? 네. 스토브리그가 네. 이제 야구 비시즌에 네. 각 팀이 어떤 각자만의 방식으로 좀 음. 전력을 보강하는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지난 시즌에 어떤 과오들을 반영해서 네. 조금 더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팀 전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스토브예요? 그 스토브 아니에요, 영어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왜 스토브냐고. 왜 스토브?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단장님이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비시즌이 겨울이니까 네. 11월, 12월, 1월 이때가 비시즌이거든요. 이때 이제 춥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난로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한다는 옛날에 그렇게 유래가 돼서 스토브리그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확실하지 않아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12월 첫 주가 지난 시점이라 스토브리그가 아직 한참 남긴 했잖아요. 네. 그래도 올해 준우승팀 삼성이 6일 금요일 오전에 후라도와 최원태 영입을 발표했어요. 네. 시점상 삼성을 먼저 얘기해보면요. 후라도와 최원태 선수 영입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FA 시장은 처음부터 큰 손은 하나라고 다 예상이 된 상황인데 전 그 다음은 삼성이라고 봤거든요. 네. 하나가 일찍 그 FA 시장 개장하자마자 엄상백하고 심우준 선수를 계약하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여러 선수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삼성이 장현식 선수를 못 잡으면 최원태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제가 이 채널에서 언급한 바도 있었거든요. 아마 가장 빨리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최원태 선수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었고요. 네. 삼성 외에는 이제 다른 구단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최원태를 부인했던 구단 중에 한 구단이 접촉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삼성만 이제 최원태 영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있었고요. 최원태하고 유지혁이하고 이 두 선수가 같은 에이전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원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유지혁도 이제 곧 이제 계약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김재훈 선수가 FA로 삼성과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김재훈 선수는 원래 KT 소속이었는데 KT가 뭐 적극적인 오퍼를 안 했어요. 그래도 삼성이 되게 좀 높은 금액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조건이 총액이 58억, 그 중에 이제 옵션이 10억이었어요. 저는 그 사례도 한번 참고를 해봤거든요. 네. 이 옵션 비중이 17%, 네. 약 17%였는데 이번에도 총액이,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총액이 70억인데 옵션이 12억이에요. 공교롭게 또 옵션 비중이 17억이에요. 일부러, 일부러 맞췄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종렬 단장은 이런 17% 정도의 옵션 비중으로 계약을 하나? 또 이런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원소속 구단이 오퍼를 하지 않은 가운데는 오버페이가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김재훈도 그렇고 최원태도 그렇고 이제 비슷한 계약이죠. 근데 옵션은 이번 최원태 옵션은 뭐 선수의 입장이 뭐 최대한 반영돼 있다. 네. 뭐 그렇게 조금 제가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스포츠앤 플러스 때는 제가 60억대 얘기했잖아요. 네, 앞자리 6 딱 예, 계산하셨죠. 근데 저는 원래 69억인 줄 알았어요. 아, 그 당시에. 되게 근접하네요. 네, 69억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6이라고 얘기한 건데, 네. 전 7자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궁금했던 게 60억대에서 70억으로 그렇게 갔나 싶었는데, 보니까 70억이 좀 오래 있었더라고요. 70억대가. 네.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서 이제 좀 옵션을 좀 조정했던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라도 역시 네. 삼성이 지금 소문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라도가 에이전시가 보라스예요. 네. 보라스 코퍼레이션. 네. 보라스 아시나요?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고요. 지난 시간에 네. 유다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예, 그래서. 스카 보라스 유명한 미국의 에이전트인데, 이제 그 후라도는 그쪽 그 소속의 이제 클라이언트 선수인데, 여기가 원칙이 가장 먼저 연락한 구단과 이 협상하는 이제 원칙이 그런 있습니다. 원칙이. 예, 근데 삼성이 가장 먼저 연락을 했대요. 네. 그래서 삼성과 계약을 한 거죠. 네. 지금 100만 달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키움하고 재계약을 했으면은 이 100만 달러 상한선이 없는데 타구단을 가면 100만 달러 상한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다른 구단하고 동일한 조건인데 삼성이 먼저 오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접촉했기 때문에 삼성과 계약을 하고 후라도 입장에서는 다른 부대 조건을 많이 조금 이렇게 얻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숙박, 그다음에 항공권 그런 부대 조건을 파격적으로 해준 게 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는 걸리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항공권은 이제 가족 항공권이 한 4장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6장, 8장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후라도가 올해 키움의 시제적인 에이스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닝 히터였고 올해 190과 3분의 1이닝 동안 이제 그 ERA가 3.36, 퀄리티 스타트가 23개나 됐어요. 네. 거의 뭐 훌륭한 선발 투수였죠. 네. 그렇다면 이 삼성 선발진이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 키스톤 플레이의 커뮤니티 댓글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삼성 선발이 리그에서 몇 등 수준이냐, 제가 뭐 등수까지는 잘 모르겠고 KT 선발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쿠에바스, 헤이수스, 고영표, 소영준, 오은석으로 이렇게 짜여질 것 같은데 이제 시즌 중간에 6월 달에 배재성도 상무에서 제대하고 선발은 저는 KT가 괜찮은데 삼성도 여기 KT하고 견줘서 견줄만하다. 떨어지지 않는다. 네. 오히려 뭐 나오면 나았지. 네. 상당히 이제 리그에서 최상위급의 선발진이 아닐까. 그래서 후라도, 레이에스, 원태인, 최원태, 왼손 이승현 이렇게 짜여질 것 같거든요. 선발진이. 이러면 리그에서 가장 상급이죠. 뭐 그 다음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하나가 라이스, 유현준, 문동주, 엄상대, 여기 또 외국인 선수가 누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여기도 선발진이 괜찮고. 네. 두산이 이번에 외국인 투수 2명 잘 뽑았거든요. 네. 여기에 곽빈, 최원준, 최승용 이 정도면 선발진이 좋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팀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선수가 어쨌든 관건이네요. 그렇죠. 네. 기아도 아직 이제 외국인 투수 1명을 안 뽑았잖아요. 네. 그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이 후라도와 최원태를 같은 날에 동시에 발표했어요. 보통은 따로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따로따로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11월 25일에도 레이에스하고 디아즈를 같은 날에 그냥 동시에 발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후라도하고 최원태도 동시에 발표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또 삼성은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 하는 거구나. 네. 네. 네, 보통은 따로따로 합니다. 그럼 이제 보상 선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삼성이 이제 최원태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20인 외 보상 선수를 LG가 지명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 7일 내내 이제 오승환 선수가 보상 선수로 계속 거론이 되면서 8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삼성 구단이 이례적으로 오승환 선수를 보호 선수 명단에 넣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6일 날 최원태 계약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7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오승환 그러니까 보상 선수로 오승환을 지명할 수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네.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 8일 오전에 이례적으로 오승환 선수는 20명 안에 보호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사실 오승환 선수 입장에서는 네. 언론에서 이렇게 보상 선수로 지명할 수 있다는 게 굴욕이에요. 네. 사실 올해 부진했어도 삼성의 네 번째 영구 결번 선수가 네, 영구 결번이죠. 예, 연결 네, 예, 네. 그렇죠. 확실시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오승환 선수가 또 계약이 또 내년까지예요. 네. 2년 FA 계약을 했거든요. 내년 연봉이 8억인데 설사 보호하지 않았어도 LG 입장에서는 선수의 나이도 걸리고 네. 셀러리 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네. 없거든요. 여유가 없을 겁니다. LG가 올해 셀러리 캡은 거의 초과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내년에도 초과하면은 2년 연속 걸리면은 지명권이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승환 선수를 풀었다고 해도 LG는 셀러리캡 상한선이 거의 차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승환 선수를 아마 풀었더라면 LG에서 데려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도 되게 많았는데 네. 단장님 저는 아니었을 것 아니라고 같아요. 생각하시는 네, 거죠? 왜냐하면 23억에 이 상한선이 올라간 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23억의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네. 생긴 건데 장현식을 52억 그 개런티로 데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4로 나누면 13억 평균적으로 13억이 셀러리캡에 반영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김강률 두산의 김강률이 지금 거의 계약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에요. 5월 화요일 중에 발표할 분위기거든요. 두산에서 2년에 10억 미만으로 그 오퍼를 했는데 이제 LG가 뭐 3년 아니면 3+1에 그 10억대 초중반으로 지금 계약할 분위기거든요. 네. 그럼 여기도 김광률도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4억을 계산하면 장현식 13억에 김광률 3억 하면 17억이잖아요. 그럼 23억에서 17 빼면 6억 남잖아요. 근데 오승환 선수 연봉이 8억이에요. 네. 초과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네. 저는 지명을 못했을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 선수 20명은 지금 오승환을 발표했으니까 네, 발표했고요. 19명을 이제 뽑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거의 20명이 거의 짜여져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이제 변수가 별로 없이 네.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투수는 오승환 들어갔으니까 네. 원태인, 왼손 이승현, 김재윤, 김윤수, 최지광, 황동재, 육선엽, 이호성, 김태훈, 임창민 11명. 이렇게 11명. 네, 그다음에 야수는 구자욱, 김영웅, 이재현, 김지찬, 강민호, 이성규, 이병헌 이렇게 7명은 네. 거의 보호된다 보호가 보고요. 된다. 네. 그럼 18명이잖아요. 여기에 저는 김성윤하고 윤정빈도 보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게 네. LG에서는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그 외야수랑 비교하면 필요하지 않고 LG는 지금 그 보상 선수 지명을 불펜 투수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외야수를 지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선수를 지명하고 보상 선수 지명하고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윤하고 윤정빈 정도면은 그 외야가 그 부족한 팀하고 트레이드해서 불펜 투수를 데려올 수 있다. 네. 저는 윤정빈은 LG에서 좋아할 유형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잠실구장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왜 그렇죠? 수비가 아, 예. 그러니까 수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LG에는 안 맞는 유형이라서 제가 이전에는 뺐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LG에는 필요 없어도 이 선수를 이제 지명을 해서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20명이 꽉 차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18명은 완전 확정, 이미 지금 확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20명이 거의 확정일 것 같아요. 지금 18명에다가 네. 이 2명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성윤, 윤정빈 선수. 네, 그러니까 김성윤을 빼게 되면 그 김성윤하고 사실 한화하고 올해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한화하고 트레이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윤정빈도 그 정도면은 트레이드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빼고 그리고 그 삼성 입장에서 네. 윤정빈을 내년에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못 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명 꽉 차요. 그렇죠. 예. 그럼 박병호 선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20명에서 빠질 것 같거든요. 박병호를 넣게 되면 누군가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뺄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FA 협년 계약이 올해까지고 내년에는 일반 선수 연봉 계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연봉이 7억이에요. 그러면 크게 깎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최소한 뭐 소폭 삭감 아니면 동결이 아닐까. 그러면 5, 6억을 잡는다고 해도 내년 연봉을 그러면 이게 셀러리 캡에 영향을 주잖아요. LG 입장에서. 네. 5, 6억의 연봉이 있는 선수를 데려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프로도 그러니까 셀러리 캡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지금 박병호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은 1루 아니면 지명타자인데 LG는 1루에 오스틴이 있고 지명타자는 김현수하고 문성주가 돌아가면서 봐요. 그러면 박병호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선수를 무리해서 데려오기에는 이 선수의 나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박병호는 데려와서 트레이드 카드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네. 윤정빈이나 김성윤은 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박병호는 트레이드 하기 어렵거든요. 연령대가 높아서. 그래서 저는 박병호를 지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네. 누가 있을까요? 아까 불펜 투수를 네. 볼 것 네.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LG는 사실 지금 불펜 투수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불펜 투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김현준을 그 상무 보낸 게 이것도 나름 크구나. 김현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빠졌을 것 같아요. 이 20명 안에 못 들어갈 선수 같아요. 그러면 LG가 김현준을 지명하고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가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20명 외의 선수는 참 애매해요. 그래서 불펜 투수를 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는 백정현, 이승민, 최채흥, 오른손 우한, 이승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백정현도 문제가 있는 게 백정현은 제가 볼 때는 LG가 내년에 5선발이 송승기, 이지강, 우광훈 이런 선수가 5선발 후보거든요. 그럼 다들 좀 경험이 없죠. 네. 그럼 백정현을 데려와갖고 5선발 경쟁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백정현을 불펜으로 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백정현이 5선발 들어가면은 송승기란 투수가 왼손 투수인데 상무에서 올해 제대했는데 평균 구속이 145 나오는 투수래요. 네. 되게 그 내부의 평가가 좋더라고요. 네. 이 선수를 불펜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백정현이가 FA 계약을 4년에 38억을 했어요. 그게 내년까지거든요. 근데 그 계약 그 조건이 계약금이 14억, 연봉이 내년이 4억이에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1억.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은 그 내년에 8.5억이 계산이 돼요. 셀러리 캡에. 네. 그럼 우승환보다 많은 거죠. 네. 못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백정현도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승민은 LG가 있는 왼손 투수 김유영이나 이런 선수보다 나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네. 전 이승민도 아닐 것 같다. 구위형 투수를 선호하는데 연경엽 감독이 이승민은 아니거든요. 최채흥 이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는 좋았는데 최근에 너무 폼이 안 좋아요. 이런 경우 지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왼손 투수를 데리고 오고 싶을 것 같은데 LG 입장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우한 이승현 이 선수가 91년생이고 33살인데 이 선수가 원래 LG에 있었거든요. LG에 있었는데 차우찬 보상 선수로 2017년에 삼성으로 이적한 겁니다. 네. 근데 다시 이승현을 지명할 수도 있겠다. 지금 없으니까. 네. 지금 이 정도 선수의 구성이면
20명 보호 선수 명단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25명 보호 선수 명단 수준 같아요. 약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아니면 다음 대안은 포수. 네. 그러니까 지금 H가 박동원 다음가는 2번 포수가 좀 약하거든요. 허동환 선수를 방출했잖아요. 네. 올해 끝나고. 그래서 남아있는 포수 중에서는 젊은 포수밖에 없는데 제 H 내부적으로는 이주원이라는 이제 고졸 3년차 군필의 이 포수를 키우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죠. 박동원하고 이주원은. 얼마나? 박동원은 90년생이고 이주원은 2003년생이니까 아, 이러면은 13년 차. 그러니까 이 사이에 누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포수를 찍을 수도 있다. 그러면 김재성이나 김도환이나 이런 포수 자원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김재성이가 원래 그 LG에 있었거든요. 네. 이 선수도. 근데 이 그 보상 선수로 삼성에서 데려간 거예요. 그때 LG 내부에서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포수 지명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이주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주원한테 기회를 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김도환이나 김재성을 지명할 것이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불펜 때문에 삼성이 고생을 좀 했는데요. 네. 불펜 보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불펜 보강은 이제 남은 FA 가운데 김강률이 있긴 하는데요. 최은태하고 에이전트가 같아요. 네. 근데 셀러리캡 그 자녀분을 감안하겠죠. 그러나 뭐 지금 LG하고 거의 합의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 정도 분위기면은 그래서 김광률도 아니고 뭐 임기영이라는 또 선수가 사이드함이 있는데 임기영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녀 FA 중에서 불펜 투수 보강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차라리 이제 방출 선수 가운데 고효준이나 박민호나 이런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레이드 등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해보는 게 조상우 조상우 선수. 네, 조상우가 올해 뭐 6월, 7월 내내 모두의 조상우였거든요. 그래서 조상우 선수가 몸 상태가 괜찮은지가 확인이 되면 내년 초반에 건재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삼성도 조상우 영입에 관심을 보인 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내년 신인 배찬승이가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저는 김태견을 연상시키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찬승이라고 네. 신인이에요. 내년 왼손 이게 불펜으로는 바로 쓸 수 있는 피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발 투수 가운데 불펜 전환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기아가 이제 장현식 공백을 원래 선발이었던 김도현하고 황동화 중에 한 명 쓰겠다고 이렇게 이봉호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오선발은 왼손 이승현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호성이나 황동재 같은 선발 투수들을 불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면 파격적으로 왼손 이승현을 다시 불펜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고려할 만하다. 그러니까 선발 중에서 누군가를 불펜으로 돌려서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구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걸 제일 잘하네.